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제주에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싶은 거 아마도 아름다운 풍경과 또 여행의 즐거운 추억 아닐까 하는데요. 제주도가 관광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주도 지정축제가 있는데 이 제주도 지정축제에 대한 평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일부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런 네. 것도 좀 줄이고 정말 뭐 축제와 관광 현장을 더 믿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겠죠. 네, 앞으로는 축제의 어떤 규모보다는 그 안의 내용, 질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도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정말 이게 한 번 오고 끝나는 그런 제주 여행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제주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제주 축제가 뭐 도민들과 또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신뢰 있고 믿음직하고 즐거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민경 리포터와 하는 오민경의 도전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어떤 도전을 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전을 해봤거든요. 네. 오늘의 도전, 과연 어떤 도전일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촬영 날마다 추운 것 같아요. 항상 왜 추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도전은 뭔가요? 오늘 도전 한 번만 얘기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네네네. 잘 들어야 돼요. 네네. 전통 초망을 만들어 조상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도토리 칼국수를 만들어 먹은 후 동백동산을 탐방하기입니다. 네? 뭐라고요?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도토리 칼국수밖에 기억이 안 출발. 나는데요. 일단 가요? 도토리라도 따오죠 뭐. 일단 갈게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칼국수 먹으러 가야 되니까 식당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미션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세계 습지의 날 행사에 참여하라는 거였는데요. 먼저 미션 속 힌트가 되는 단어부터 찾아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지? 도토리 뭐 초망? 그리고 동백동산. 동백동산? 동백동산 나오네요. 동백동산 치니까 제주에 동백동산이 있네요. 여기를 일단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요? 동백동산으로 가보시죠, 일단은. 미션 속 단어들을 조합해 찾아낸 곳은 서널리에 있는 동백동산 습지센터인데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묶여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쭉 뽑아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지프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요. 습지의 의미와 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2026년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서 제주시 람사르 습지 도시에서 마련한 기념 행사인데요. 2026년 세계 습지의 날 슬로건이 습지와 전통 지식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습지를 잘 보존하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전통 지식에서 그 해답을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는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습지에 관한 물에 관한 전통 지식을 찾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초망이라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옛 전통을 오늘의 우리가 배우자라는 의미로 초망 만들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미션의 주인공 촘항인데요. 짚을 엮어 빗물을 모으는 제주 고유의 독특한 저장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다 꽈요. 손으로 이렇게 꽈야 돼. 저도 짚을 꼬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초망을 만들어 사용하셨다는 어르신은 능숙한 솜씨로 금세 완성해냅니다. 우리 박수. 선생님 거. 이거 내 거. 이거 어쩌죠? 너무 어려운데? 제 건 좀 엉성하긴 해도 체험 완료! 저 오늘 세 개 중에 하나는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뭐요? 또 그 초막 만들기.
성공했잖아요. 초막 만들기가 아니고요. 초막을 만들어서 조상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건데요. 조상들의 지혜를 이해했어요? 이해를 해야 돼, 빨리. 다시 갈게요. 좀 까탈스럽게 얘기하네.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가 보니 어느새 집으로 촘촘히 엮어 만든 솜이 완성돼 있었는데요. 이번엔 밖으로 나가 직접 설치해봤습니다. 짚을 엮어 빗물이 항아리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든 초망은 주로 독성이 없는 동백나무에 묶어 사용했는데요. 떨어지는 빗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던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생활 문화유산이랍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의 지혜를 이해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옛날에 또 물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먹는 물은 습지에서 뜨고 이런 빗물을 또 받아가지고 항아리에 모아서 빨래도 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용도로 또 썼다고 했습니다. 습지와 전통 지식 파이팅! 당당하죠. 멋진데요? 귀여워. 멋진 걸. 이번엔 두 번째 미션, 도토리 칼국수 만들기입니다. 아싸! 이제 초망은 일단 성공했고 도토리 칼국수를 또 뭐 해오라고 했으니까 피디님이 도토리를 한번 따보게요, 우리. 도토리. 근데 별로 이렇게 내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왜 도토리 그럴까요? 먹는 건데. 엥? 뱀 조심? 아 진짜 물리는 거 아니야? 이거 물리면 산재 처리해야겠어. 오늘 날씨도 뭔가 우중충해가지고 진짜 뱀 한 마리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도토리는 찾아야 되니까 찾긴 하는데 뭔가 이런 나무 아래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도토리 주우러 간 거예요? 네. 도토리 칼국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세가 저렇게 해서 칼국수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조밤? 초등학교 때 이거 막 까먹고 그랬는데. 이건 또 도토리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밤은 많다. 저는 뭐 구분도 못했을 것 같아요. 도토리 칼국수를 만들려면 도토리를 먼저 줍는 게 맞는 거겠죠? 동백동산에 도토리 나무가 많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도토리가 어디 있어? 아, 산짐승들이 이미 다 죽어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오늘은 칼국수는 패스? 아 근데 뭔가 벌레 나올 것 같기도 해. 네네네네네 밝혔어요? 혹시 저 안에서 도토리 국수 맞는데요. 빨리 출발. 도토리 안 따가도 된대요? 나가는 도토리 나가는 게. 그냥 보말 칼국수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선월곶 동백동산에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도토리는요, 선월 삼촌들이 도토리를 주워서 그걸 우려서 삶아서 말려서 갈아서 이 분어회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분어회에서는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오면 도토리 칼국수 체험을 해요. 동백동산 습지 주변에는 상록 화렵수인 불가시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동백동산 습지센터에서는 불가시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로 칼국수를 만들어 보면서 습지가 우리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도 참가자들은 도토리 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직접 밀대로 밀어 칼국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족끼리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사이 추억도 차곡차곡 쌓고 따뜻한 칼국수 국물 한 그릇으로도 추위에 언 몸도 사르르 녹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묵도 만들었거든요. 도토리 묵도 만들었어요. 반죽을 밀대로 밀 때는 밀대 어땠어요? 힘을 줘야 돼서 힘들었는데 그 자를 때 쾌감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무슨 스킬 썼잖아 그때. 그때 꾹꾹이 꾹꾹이 스킬. 꾹꾹이 할 때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다음에 뭐였지? 썰었잖아. 네, 썰 때는 쾌감이 좋았어요. 쾌감이 있었어요. 썰 때. 네. 우리 이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을 거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먹고 싶어요. 빨리. 빨리 먹고 싶죠? 네. 두근두근. 어른들에게는 건강한 한 끼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자연 먹거리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도 성공! 이제 마지막 미션 뭐 남았어요? 이제 우리 동백동산 탐방하기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이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받네요, 이제. 예.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아하, 배를 채웠기 이렇게. 때문에 네. 기분이 기분이 좀 좋아요. 네, 지금. 네. 표정이 달라졌어요. 네, 민경 씨의 도전은 제가- 일단 채우고 봐야 돼요. 한번 열심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많은 동식물들이 산다고 했는데 오늘 과연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코너 속의 코너. 습지를 탐방하면서 동식물을 찾아라. 도롱뇽도 여기에 산대요. 근데 진짜 뭔가 동식물이 많이 살게 생겼어요, 일단은. 그리고 뭔가 나무에는 막, 오, 깜짝이야. 초입부터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저럴 때 대박. 막 그 조그만한 소리에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네. 어. 혼자 또 막 무섭고 조용히 막. 다니니까. 이거 뭐야? 나무 완전 특이해. 버섯도 있다. 버섯 발견.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함께한 오민경의 도전. 오늘도 기분 좋게 모든 미션 클리어. 이번 도전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습지는 단순히 자연 공간이 아니라 물과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자 지역의 역사와 삶이 깃든 공간임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제주의 습지, 우리 모두 함께 아끼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도전은 많은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망도 만들고 또 맛있게 또 도토리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이번 행사가 이제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해서 열린 시민 참여 행사인데요. 뭐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초망도 만들고 네. 그리고 도토리 칼국수 체험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설사분과 함께 이 동백동산 습지 탐방까지 정말 이 습지의 가치를 아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보통 습지라고 한다면 좀 뭐랄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엔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 습지가 단순히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축축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뭐 전 세계 생물종의 약 40%가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생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지는 우리를 지켜주는 천연 방패 역할도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 습지가 거대한 스펀지처럼 물을 또 가둬놨다가 조금씩 물을 이렇게 내보내주면서 홍수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저장해놨던 물을 또 조금씩 나눠주면서 주변 생태계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초막 만들기의 그 의미도 굉장히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빗물을 단순히 저장하는 의미의 초망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습지는 제주의 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면서 이 습지가 갖고 있는 탄소 흡수 능력에도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갯벌 같은 연안 습지에는 이 열대우림보다 더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늦춰주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람사르 습지라고까지 지정을 해서 또 우리가 보호하고 이렇게 또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날도 있고 한 거겠죠? 네, 우리나라에는 현재 20곳의 람사르 습지가 있고요. 그중에 제주에만
제가 다녀온 동백동산을 포함해서 무려 5곳에 람사르 습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전역을 좀 살펴보자면 약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습지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물장군과 맹꽁이 등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습지 가가지고 저는 그 제주 도롱뇽 봤다는 분들 좀 몇 분 만났었거든요. 오, 예. 정말요? 이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습지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화면 보니까 민경 씨가 앞으로 이 습지 홍보대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저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 그래요? 다음에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이런 그래요? 생각도 하고 네. 2월 2일, 매년 2월 2일이 습지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0202. 꼭 기억해서 우리 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오름 탐방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오름 안에 있는 습지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방문할 때는 조금 더 조심성 있게 네. 조심해서 아름다운 습지를 좀 더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아주 뜻깊은 도전에 또 성공하고 돌아온 민경 씨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도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개업맨으로 활약을 했던 자연구 리포터지만 오늘부터는 또 어떤 코너로 활약을 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개업맨, 오늘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어디 다녀오신 기대돼요. 거예요? 궁금하죠. 네. 제가 개업맨은 끝이 났지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주의 지역과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 현장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어떤 현장일지 화면으로 빨리 만나시죠. 대학의 혁신이 곧 지역의 성장이 되는 시대. 지금 제주의 교육과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은 더 이상 배움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배우고 지역에서 경험하며 그 성장이 다시 제주로 이어지는 구조,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주 라이즈 사업인데요.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도내의 3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외 60여 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은 물론 창업과 연구개발까지 교육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움과 머금을 결합한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런케이션. 다양한 런케이션 프로그램 중 한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AI 기술로 영어와 영상을 직접 제작해보는 CAMP 캠프 런케이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라대학교 학생들은 물론 한성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등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온 학생과 창작자들이 함께했다는데요. AI 영화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변에 확대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시작하는 분야다 보니 학생뿐만 아니라 이 영화 산업이나 영상 미디어 계통에서 종사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한테도 이게 생소하고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단발성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고 교육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출품을 해서 상영까지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AI 영화 감독 데뷔까지 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상상이 이미지가 되고 아이디어가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되는 과정. AI로 영화를 만든다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생생하고 색다른 창작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I 좋다라고만 그냥 듣고만 있었지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도 되고 실제로 이미지 같은 거나 간단한 짧은 영상 정도는 AI 티가 거의 안 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AI가 되게 좋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으로만 배우던 AI가 아니라 직접 해보고 만들어보는 시간. 카메라와 편집에 익숙한 학생들이지만 AI로 영상을 만든다는 경험은 또 다른 창작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누구나 공감이 되는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자 싶었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어쨌든 훈련소는 누구나 가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뭔가 상상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군대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앞섰는데 시작해보니까 내가 상상하던 것들을 정말 구현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재미가 가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구현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AI 캠프에서는 특별한 강사님들이 함께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창작의 막막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셨답니다. 저는 창작이라는 것은 뭐 주입을 시킨다기보다 각자의 생각을 펼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창작을 하고 툴로 실행하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 강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투입이 돼서 모르는 걸 끝까지 푸시를 해서 이제 끌어내야지만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I가 1분짜리 영상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기법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분량도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향후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에 따라서 더 긴 영상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도움이 되면 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이번 캠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님들도 참여자로 수업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AI가 대세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AI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수업만 하다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잘못 수업을 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수업할 때 좀 더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은 템포를 좀 늦춰야 되겠다. 다양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마다의 상상은 뮤직비디오가 되고 애니메이션이 되고 한편의 단편 영화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짧은 캠프 기간 동안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과정. 배울수록 만들수록 시간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한 학생의 표정이 유독 더 어둡게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밤새고 이 작업을 하고 왔는데 그 영상 파일을 못 옮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작업은 잠시 멈춰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미흡하더라도 끝까지 마침표를 찍어보는 것, 그 자체가 이번 캠프의 목표입니다. 다음날 아침, 제주의 바다를 마주한 순간 어제의 긴장과 부담은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 런케이션의 묘미 아닐까요? 이제 CAMP 캠프 런케이션의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층에는 AI 1세대 특별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세대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AI 발전이 그만큼 빨라서 툴이 급속하게 성장한 이전과 이후 작품들이 있어요. 이전 작품들은 정말 만들기 어려운 여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작품들을 기념하면서 어떠한 변천사를 거쳤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상영관 2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학생들 작품을 이제 계속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 학생들이 또 직접 스티커를 나눠줬는데 인기 투표도 해갖고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서로의 작품을 확인해 볼 시간. 모니터 앞에 시선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서로의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는데요. 그나저나 작업물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던 이 친구, 끝까지 잘 마무리했을까요? 어제 파일은 그래도 뭐 다시 뽑아내가지고 다운로드해서 뽑긴 했는데 원하는 영상이 계속 안 나왔어가지고 집 가서 오늘 10시까지 거의 작업을 계속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아침 10시까지?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뭐 하나 하면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실히 마무리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이 만든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은 유난히 더 긴장됩니다.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반응도 이 정도면 잘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약간 궁금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래도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 학생들은 마음에 남았던 작품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서로의 작품을 다시 떠올리며 공감과 인상을 작은 선택으로 표현하는 시간. 학생들은 어떤 작품을 인상 깊게 봤을까요? 그거 했던 것 같아요. 불량연애. 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스토리적인 부분,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볼 수 있는 게 재밌었고. 저는 타임 네버 스탑이라는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이게 AI로 만든 느낌이 확실히 좀 적었고 뭔가 요소 하나하나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게 느껴졌어요. 다 사라져. 흥미로운 것은 AI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또 AI가 우리한테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어제 새벽까지 심사를 했는데 정말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선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저도 1세대 이제 AI 감독이 됐는데 저도 좀 위협도 느끼고 또 자극도 받고 학생들한테도 같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대상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고른 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과연 대상 수상작은? 네가 이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오영빈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가장 기분 좋았던 거는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너 정말 잘했다. 너 나중에 다음에 이 장소가 아니어도 다음에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인재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어떤 상장으로 받게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지금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하나의 작품으로 그리고 각자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AI로 영화를 만들며 배움은 창작이 되었고 도전은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머물며 배우는 시간 런케이션. 이곳에서의 시작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에서 좀 반가웠던 게요. 지난 시간에 바로 저희 스튜디오에 라이즈 센터장님께서 나오셨잖아요. 네. 아주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좀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박경린 센터장님이 말씀도 참 잘해주시던데 근데 화면을 봤을 땐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그 배움, 그다음에 체류가 결합된 런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이게 현장에서 배우는 이런 체험과는 좀 일반적인 체험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제주 AI 영화 캠프의 결과물이 꼭 교육의 결과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 라이징 AI 필름 어워드라고 시상식으로 이어진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 또 참가자분들께서 제주에 머물면서 이렇게 뭐 기획, 편집, 시사회까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이게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제주에서 감독님으로 데뷔하신 거죠. 와. AI 감독.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영상 보니까 심사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 게 너무나 퀄리티가 고퀄리티였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이게 AI 영상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짧은 시간 안에 만든 작품들이지만 이게 굉장히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또 심사위원분들께서 또 수상자를 또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이번에 또 대상을 수상한 또 오영빈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인기 투표 또 1위를 해가지고 이관왕의 영예를 또 안았단 말이겠습니까? 대단하네요. 근데 영상에서도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 런케이션이잖아요. 그만큼 제주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유롭게 머물면서 거기서 또 배우고 조금 더 창의적인 조금 더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짧은 캠프나 뭐 이렇게 그 계절 학기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그 정규 학기나 뭐 이렇게 그 쌍방향 교류 그리고 글로벌한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머물면서 이게 배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할수록 또 우리 또 제주가 진짜 배움의 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요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진이나 영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된다면 정말 이 제주가 어떻게 보면 전국의 청년 창작자들의 이 런케이션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아주 의미 있는 소식으로 돌아오주신 자연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다양한 그리고 다른 학교의 런케이션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제주여행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번 한 주 동안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요 2주행 코너를 통해서 이제는 매주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준비를 하면서 나름 요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소재 선정의 기준이거든요. 주어진 시간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중요하면서도 또 이제 흥미로운 소재거리를 찾으려고 나름의 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건을 가장 충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겁니다. 이미 물밑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급박하면서도 되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는 있었는데요. 선거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뭐 각 후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 발걸음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소식을 좀 아울러서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번 주에는 좀 유의미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도민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사실 근데 지방선거가 뭐 몇 달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뭐 제주 MBC를 비롯한 이제 도내 5개 언론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요. 문항은 주로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었던 거는 역시 제주도지사 선호도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일단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또 현역 국회의원인 문대림 위성군 의원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문항은 이제 차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낫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는데요. 이 질문에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의원을 선택한 질문이 각각 19%를 차지를 했고요. 위성군 의원을 선택한 응답도 13%로 이 오차범위 안에서 모두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고기철 제주도당 위원장이 8%, 또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4%로 각각 파악이 됐는데요. 고기철 위원장은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좀 의사를 밝혀오면서 이 지방선거 이제는 초입에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 경선에 좀 보다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 이제 숫자만 놓고 본다면 어느 특정 후보가 딱 앞선다기보다는 약간 아직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또 민주당 경선 구도에 대한 가상 대결 조사도 이루어졌죠. 아니, 이것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던 결과였는데요. 오영훈 도지사는 상수로 두고 한 명의 후보로 두고 이제는 경쟁 후보가 누구냐를 맞붙는 방식으로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이 대결 상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요 문대림 위성군 의원. 최근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선거 출마 의지를 이렇게 굳히기도 했거든요. 이 두 분과 그리고 송재호 전 국회의원까지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먼저 이제 오영훈 대 문대림으로 하면은 퍼센티지는 31대 37%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오영훈 대 위성군은 33대 31%, 모두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결과였죠. 그리고 오영훈 대 송재호로 붙이면은 36대 24%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경쟁을 붙여도 모두 이제는 박빙승부가 예상된다는 의미겠죠. 사실 현직인 오영훈 도지사로서는 조금은 마뜩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재선에 나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도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요 오영훈 도정에 대한 요 평가 문항에서는 부정 평가가 47%, 긍정 평가가 44%입니다. 물론 이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높다, 우세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뚜렷한 우위를 이제 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결과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벌써부터 이제 후보 간의 신경전도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번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교통정책인 섬식 정류장, 요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금 오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문대림 의원이 최근 이제 지역위원장 사퇴한 이후에 직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민생 투어 일정이 서광로 섬식 정류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섬식 정류장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용된 단어를 보더라도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졸속 행정, 뭐 일방적인 추진으로 안정성까지 저하됐다. 굉장히 단어 자체에도 날이 서 있죠. 오영훈 지사 역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방 정부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토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지방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아마 앞으로 보다 더 치열한 정책 검증 과정이 있을 텐데요. 뭐 시청자이시면서 이제는 유권자이신 이제 모든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이제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더 드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또 여론조사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도 함께 또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이 부분도 함께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응답률은요 16.8%로 나왔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저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좀 관심도를 쭉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전해드렸었던 이 여론조사보다도 이 소식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컸습니다. 한동안 멈춰섰던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아시겠지만 일단 C사라고 해두겠습니다. 네. 이 C사의 제주 진출 논의가 2년여 만에 다시 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 내용들을 꿰고 계시더라고요. 이 C사의 대형마트가 이미 제주 신화 월드 안에 부지를 마련해 뒀고 당초에는 2026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개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예비 사업자 선정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본사의 방침이 조금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기를 좀 미뤄왔었죠. 중단이 됐었던 논의인데 분명히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된 데는 분명히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럴만도 했던 것이 이제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이제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이제 반대로 오프라인 물류 시장이 좀 축소되기도 했고요. 또 건축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건축 자재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인건비 부담도 더 늘어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컸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예산 부담도 부담이었는데 이제 보다 더 어려운 점은 상권의 반발이라는 뇌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현행법상 이 마트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제 사업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좀 제주 신화월드 안에서 지금 운영 중이고 있는 신세계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쇼핑몰도 지역 상인과의 상생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컸었거든요. 이러한 갈등이 좀 재현될 가능성도 적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가 지금 업체 쪽 입장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업체 측의 입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이제는 섣부른 확대 해석을 좀 경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중단됐던 협상이 물꼬가 다시 튀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요 시장 침체 속에서 되살아난 요 불씨가 과연 요 경제성 확보 그리고 또 지역 상생이라는 요 난제를 뚫고 또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후의 절차들이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많이 밀접한 부분이라서 제주도민분들의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또 새로운 소식 있다면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제주소리 박성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제주 문화상징 백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제주의 하천은 예로부터 정말 제주 사람들의 삶이 깃든 제주인들에게는 소중한 생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하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섬의 한복판에 우뚝 선 한라산. 한라산에서 시작된 하천은 사방을 뻗어 제주 섬을 관통하며 흐른다. 용암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화산 지형인 제주의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2,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 버리거나 땅속으로 빠져버린다. 이처럼 제주의 산지에 있는 크고 작은 하천은 대략 60여 개. 한라산에서 발원해 주로 경사가 급한 남북에 걸쳐 분포해 있다. 이런 하천을 제주에선 내 혹은 내창이라 부른다. 제주의 내창은 대부분 건천이듯 한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제주 시내를 관통하며 흐르는 한천.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돼 제주시를 가로질러 용현까지 흐르는 한천은 제주시의 혈맥이라 할 만큼 그 존재 자체가 참으로 크다. 이원진의 탐나지에 따르면 한천은 그 방대함으로 대천이라 불렸으며 가물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낼 만큼 신성시했다고 한다. 한천이 북쪽에 제일 가는 내창이라면 한라산 남쪽을 대표하는 하천은 효돈천이다.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해 산벌른내를 거쳐 흐르는 효돈천은 산남 최대의 하천이다.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인 효돈천은 돈내코 계곡을 따라 연중 맑은 물이 흐른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길에 여름이면 물맞이를 하느라 장사진을 이룬다. 그뿐이랴 이 효돈천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 사람들은 식수를 얻고 후연지기를 키운다. 그 깊고 맑은 물에 기대어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곳 내창은 상록 화렵수림에서부터 천연의 자연님이 원시의 생명력으로 사철 푸르게 빛나고 있다. 효돈천은 다양한 식물종이 수직 분포를 이루고 있다. 고도별로 난대림에서부터 온대림, 아한대림에 이르기까지 식생 분포가 다양해 한라산의 식물상을 풍부하게 보여준다. 한천, 병문천과 함께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인 산지천. 지난 1960년대 복개돼 상가로 활용됐던 산지천은 몇 년 전 다시 옛 모습을 찾으며 도심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옛날처럼 쉴 새 없이 풍성한 물이 흐르고 그 물가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들며 아이들은 명랑하게 물놀이를 즐긴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제주 시민들의 젖줄이었던 산지천. 그곳엔 제주의 역사와 수많은 삶이 녹아흐고 있다. 무수한 삶이 꿈틀거리던 산지천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절의 우리네 풍경이다.
수만 년에 걸쳐 생성된 제주 고유의 하천. 한라산에서 발원된 수십여 개의 하천. 수려한 경관과 역사의 자취가 남아있는가 하면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내창이 훼손되는 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위협받게 될지 모른다. 그 옛날 내창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았듯 우리 곁에서 생명의 물길로 영원히 흐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그럼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 행사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인 담소 창작 스튜디오 갤러리에서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갤러리 입주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와 설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시는 이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이어싸 삼도바당이 올해도 관객을 만납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제주시 원도심 삼도바당 매립 계획을 배경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려는 해녀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공연은 오는 11월 무대에 오를 예정이고요. 이번 작품에 참여할 배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신청은 2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설 명절을 맞아 12일부터 13일까지 가족 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복조리 엮기와 제주 설 음식인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가 신청은 10일까지 제주도 교육청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 도립 서귀포 관악단의 올해 두 번째 토요 힐링 콘서트가 오는 7일 토요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목관 트리오를 비롯해 관악 앙상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전 연령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주말을 힐링 콘서트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제주도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광역자치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2023년에는 불과 10위에 그쳤었는데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우뚝 올라섰다고 하네요. 네, 이게 좋은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한 번 더 멈추고 네. 또 제한 속도를 잘 지켜서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그런 노력과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의 길 위의 안전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여전히요 안전띠 착용이나 운전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교통문화는 이렇게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생활에서 이렇게 실천으로 이어질 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의 안전한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